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체크하겠습니다. 애국 소비주들은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도 하긴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쪽으로 확실히 쏠리고 있군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성통상 또한 상한가 기록을 해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국일제주도 장 초반부터 좀 들썩였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종목은 상승 탄력을 잃었네요. 장중간 때는 좀 상승 탄력을 좀 더해가나 싶었는데요. 자회사 그 그래핀 관련한 이슈 때문이요. 자회사 국일 그래핀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세를 키우나 했는데 지금은 1%에 가까운 약세.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네오파 볼게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네요. 2분기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잘 알려진 고마진의 브랜드가 이 2분기 실적을 이끌었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외형 성장 기대감도 가져가는 모습, 향후 주가 움직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가 43,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미디어도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이 종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이상의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수치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더라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모바일 플랫폼 사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성장세를 더해가고 있다라는 분석 31,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이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린 바이오주들 보겠습니다. 낙폭이 참 큽니다. 일단 신라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으로 연이틀 하한가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무려 10% 급락으로 현재 낙폭을 훨씬 더 키운 채 진행이 되네요. 연이은 악재에 투심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HLB의 진양곤 회장은 자사의 그 신약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와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를 조금 전 1시간 전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현재는 2.7% 상승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상당수의 바이오주들은 오늘장에서도 급락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은 현재 어떨까요? 이런 와중에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띤 통신주 쪽으로 그래도 돈은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마저도 상승세를 많이 반납했네요. SK텔레콤은 겨우 이제 강보합선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LG유플러스가 3% 정도의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전력 챙겨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들로도 여전히 강한 모습은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도 장중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네요. SK머티리얼즈 장중간 때는 막 5% 넘게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1.7% 상승, 솔브레인도 3% 가까운 반등입니다. 그래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엉망입니다. 시장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과장님의 뷰 좀 간략히 좀 챙겨보고 갈까요? 네, 시장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글로벌적인 시황이나 이런 부분도 안 좋아졌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닉셀링 같은 물량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V자 반등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V자 반등은 조금 더디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사실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보합권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폭 자체가 지금 아직 시작을 한 단계도 아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난주 다우 같은 경우에 3%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 최고점에서 3% 정도가 밀린 부분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미국 시장도 아직도 많이 밀릴 부분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과 우리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디커플링 되기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디커플링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못했다는 점. 일단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적으로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선물 옵션 관련해서도 옵션 만기일이 8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이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일단 목요일 시장까지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좀 변곡점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보니까 수급이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도 6천억 원 이상 사주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역부족이네요. 지수를 끌어올리기는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나서고 있지만 역시나 매한가지고요. 저희 종목들은 바이오주 먼저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선 채 이거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하나 그냥 손 놓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패닉이 패닉을 부르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주들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하한가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도 전량이나 이런 거래된 금액을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오늘 HLB 관련돼서 중간에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완화가 되나 싶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승폭 자체가 20% 넘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좀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네.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고 생각보다 이런 투자 심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보게 된다면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사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도 많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까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호재가 그냥 시장에 묻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이런 것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좀 많은 시총이 큰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파마 쪽으로 M&A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좀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첨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 통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변두리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반짝반짝 거리는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가 최근 네네. 들어서 많이 늘어났고 물론 이 수치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상 최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 이제 바이오주들 상당 부분이 시총 상위단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신용융자액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급락을 거듭하면서 반대 매매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사실 저희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담보 부족 그리고 반대 매매, 담보 부족, 반대 매매 이 상황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가총액이 컸었던 만큼 이 신용에 대한 물량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매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신용 물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담보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 종목을 줄여야 될지 이 종목을 줄여야 될지 이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담보 부족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 전체적으로 줄여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에게 모두 다 매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반대 매매가 정말 세게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 반도체 소재주들 그래도 상승부를 좀 켠 종목들이 많고요.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최근 이슈의 중심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소재주들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소재주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뭐 SK머티라든지 아니면 후성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더 투자를 해도 되나? 이런 부분일 텐데 사실 저는 별다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없는 한은 계속적인 랠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중에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 추격 매수는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추격 매수가 아닌 약간의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조금 약간 다시 안정적인 주가 수준에 왔을 때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 반도체 소재 섹터 내에 지금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뭐 일부는 이제 애국 소비주라고 해서 아예 정말 이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정도에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섹터 자체가 점차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 국산화 수혜주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 뭐 일본과 국내가 사실 일본과 한국 자체가 어느 정도 다시 이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 니즈를 확실하게 알게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소재에 관련된 주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보이셔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군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투자액은 좋아요 찍겠습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 통신주 볼 텐데요. 간략하게만 들을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 주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방어적인 성격을 띤 업종군이니 그냥 꼽아봤습니다. 대응 전략 짧게 주신다면요. 네, 뭐 통신주 뭐 아시겠지만 사실 기관의 매수세가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기관들 같은 경우에 펀드에 이제 사실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통신주 너무나 딱 들어맞을 수 있는 방어준 성격도 가지고 있고 변동성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통신 3사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만 보게 된다면 LG U+가 가장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에서 투자해서 단타로 이제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 LG U+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탑픽을 꼽아보고 있긴 한데 일단 반도체 소재주를 올려놓되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피하자. 그 속 의미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거래 끝났습니다. 도대체 바닥이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하루만도 저점을 깨는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이후 투심에 변화를 줄 만한 요인을 찾을 수가 없고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기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환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외적 압제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 장중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인데요. 오늘 일단 출발은 1,203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9원 94전 오르면서 1,215원대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악재는 바로 위안화 환율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위안화 달러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위안을 넘어섰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저평가시키고 있다라고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위안 달러는 현재도 달러당 7위안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여기서 열어보겠습니다. 8월 5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거래입니다. 일단 시작은 낙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에 근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5%의 하락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1,950
1950선을 회복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네요. 오늘 거래소는 1947선에서 마감가를 지었고요. 전장과 대비해서도 오늘 하루만도 51포인트나 급락하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7.4%의 급락입니다. 570선마저 무너진 모습이고요. 569선에 오늘장 종가가 잡혔습니다. 일단 일중 그래프로 하루의 흐름 자세하게 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 출발은 1985선에서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조금씩 하락세를 키워가다가 10시 30분쯤 중국 시장도 역시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낙폭을 확실하게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일단 1950선 장중에 끌고 내려갔고요. 1947선에 오늘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일중 그래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614선에서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일단 역시 출발과 동시에 급격하게 우회 항곡선을 그려갔고요. 오후 2시 9분경에 코스닥 지수가 6% 급락으로 진행이 되자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 더욱더 키워가면서 7.4%의 급락으로 56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인데요. 일단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만 봐도 순위가 굉장히 많이 변화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마대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시총 5위권으로 올라오면서 1.4%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한번 코스피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나오지 않고 있네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네이버가 2.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시총 7위로 밀려만한 모습이고요. 4.8% 급락으로 31만 5,500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이 오늘 그래도 개일 선방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최근 기관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0.7%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SK텔레콤 결국 빨간불 들어오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0.2% 상승하면서 25만 2,500원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시총 보시면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굉장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9% 가까이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시면요. 시가총액 나왔고요. 신라제는 여전히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데요. 펄어비스 4.5% 급락이었고요. KMW가 시총 5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KMW는 4.5% 급락하면서 5만 5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체크해 보시면요. 메디톡스가 19% 급락하면서 31만 7,5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신라제는 여전히 하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2만 1,85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수급까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1,200원 선 넘어가면서 현 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이 팔아냈습니다. 대형주 특히 전기전자 위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3,176억 원까지 매도 금액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이끌어줬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많이 사들였지만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역시 외국인과 동반해서 4,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코스닥 보시면요. 역시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367억 원 팔아내는 모습. 기관도 역시 사들였는데요. 이번에는 금융투자에서 구원 투수가 되어줬습니다. 기관은 236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101억 원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